네, 이번 주 화제가 됐었던 주요 업종들에 대한 분석과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리스트가 또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번 주 주요 업종,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먼저 출발할 쪽은 엔터 화장품입니다.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업종별 시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허예남 대표님, 이게 또 무풍지대로 관세와는 좀 관련성이 낮은 쪽으로 화장품 엔터주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그 4일에도 이제 국내 증시에서 이제 엔터가 이제 관세 무풍지대라고 이제 그 접근이 되면서 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또 추가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이제 연초부터 제기되고 있는 이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그리고 또 화장품 섹터는 이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이 역대 또 최대 기록을 달성했다는 이런 뉴스까지 나오면서 좀 지수의 급락을 좀 버텨내는 그런 좀 추세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 안에서는 뭐 펌텍코리아 그리고 또 토니모리, 뭐 J2K 바이오 등이 좀 주도주를 형성하고 있는데 좀 추세면에서도 한 2년에서 이제 3년 가까이의 좀 긴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겨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계속 좀 접근을 그리고 또 시장에 좀 관심을 두고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엔터 화장품 쪽은 고환 일수에도 있고요. 말씀하신 뭐 중국 관련 기대감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연초부터 상승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좋은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모멘텀은 계속된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엔터주하고 화장품 미용 쪽에서 이렇게 종목들을 픽해봤더니 그중에서는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가 눈에 띄었고요. 하이브요. 그다음에 네. 화장품 미용 쪽에서는 클래시스가 눈에 띄었어요. 클래시스는 지금 이제 그 매각 재료가 좀 있는 종목이고요. 각종 PE사들이 좀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아마 매각가가 좀 높아서 나머지들은 다 떨어지고 진짜 관심 있는 쪽만 붙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좋아져 65,000원, 7만 원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엔터주 중에서 하이브를 보는 이유는 예전부터 뭐 싼 가격에서 매수를 많이 하시라고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레이블 어도어의 문제는 온갖 순환으로 겪기는 했지만 이미 다 겪었고요. 이제는 이제 BTS의 군복무 후에 완전체 결합이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목표치 3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충분 여건이 마련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해드린 엔터주 중에서는 하이브, 그다음에 화장품 미용 쪽에서는 클래시스 이 두 종목만 한번 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엔터 화장품 섹터 점검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이 이제 2차 전지입니다. 이쪽에 투자자분들이 정말 고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관세 피해주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관세 이슈까지 연일 나오다 보니까 대응이 참 쉽지 않습니다. 김진 대표님, 지금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할까요? 네, 2차 전지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은요, 참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딱 위로를 드리자면요, 고진감래입니다. 고진감래. 예, 네. 즉 고생 끝에 낙이 올 시점이 곧 다가올 테니까요. 현재로서는 좀 안타깝지만 조금만 더 참고 버티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더 내려갈 때도 없습니다. 2차 전지 차트들 한번 쫙 둘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2022년에서 2023년 고점에서 적어도 그 반토막 그리고 많게는 10분의 1토막까지 지금 하락한 상태예요. 이제 그 관세 이슈만 지나가면 이 2차 전지 섹터에도 곧 그 바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이 볕이 드는 시점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자동차 산업의 흥망성쇠의 관점으로 봐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가솔린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은 너무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요. 또 2차 전지가 적용되는 그 영역이 이 전기차하고 전자기기를 넘어서서 드론 그리고 하이브리드 뿐만 아니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그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 이 또한 목격을 하고 계실 겁니다. 또한 그 캐즘의 그 여러 원인 가운데 이 배터리 가격이라든지 주행 거리 그리고 충전 속도, 안정성 등이 이 대중화의 큰 허들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세계 1위의 그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가 5분 충전으로 400km를 달릴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요. 네. 또한 그 국내 그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SK온 등 이런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CATL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도요타 등 이런 회사들이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지않아 캐즘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하시면 이제
좋은 날을 올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이 관련주들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좀 별도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관련주들이 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동우 대표님, 그래도 그간에 또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젠 다른 종목으로의 갈아타기가 필요한가 뭐 이런 고민도 하실 수 있고요. 빠른 손절 등이 필요한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서 타이밍을 보는 게 맞을까요? 뭐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지 네. 않을까 싶은데 뭐 목요일 기준으로 이제 목요일까지 2차 전지 시총이 일주일 만에 26조 원이 넘게 이제 줄었고요. 뭐 상호 관세와 이제 공매도의 콜라보레이션이 더해져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쪼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금요일 기준으로는 다시 공매도 커버성, 쇼 커버성의 물량들이 조금 더 유입이 되면서 일단 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향후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아마 실적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 예, 네. 2분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개선돼서 이제 실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 이면에는 이제 규제 강화로 인해서 유럽 전기차의 판매가 예상보다 더 좋고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이 큰 순수 전기차의 수요 개선이 뭐 있었다라는 견해 때문인데 올해 연초부터 2월까지 유럽 순수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이 31%에 달해서 예상치인 20%를 크게 상회했던 부분들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1분기 재고 조정 뒤에 2분기 재고 축적 국면에 진입하면서 실적 회복이 예상되면 유럽 비중이 큰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실적 전망치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보여지면 본격적으로 2차 전지의 반등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빠르게 손절하기보다는 최근에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단기적으로 반등세를 좀 보시면서 행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종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입니다. 자, 지금 이 관세 이슈와 묶어서 이제 봐야 되겠죠.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부과됩니다. 자, 김신 대표님, 자동차주에 대한 타격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일단 물론 단기적인 충격파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지 시간 3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그 상호관세와 별개로 먼저 부과됐던 그 철강, 알루미늄에 이어서 자동차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할 때 한국과 일본의 그 불공정 무역 관행을 언급하면서 여러 경우에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요 차 관세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그 충격파는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서 23일에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백악관에서 31조 원의 달하는 그 투자 보따리를 안겨주니까 네. 트럼프가 대단히 만족스러워하면서요 또 이런 말을 했죠. 이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는 자신의 전략대로 일정 부분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협상 과정에 있어서 좋은 관세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긍정적인 짐작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는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네네. 저는 이제 네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이 이제 투자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납품하고 있는 그러한 부품 업체들이어야 되고요. 둘째는 이 부품 업체들 중에 미국 현지에 함께 진출해 있는 업체이면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보는 기준으로 바닥권에서 반등 신호가 포착이 된 종목들. 마지막으로 이번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 뉴스가 나왔을 때 이 반응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1차적으로 제가 뽑아봤는데요. 이 세 종목 정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고요. 네. MS 오토텍 그리고 화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니까요. 관심 가지고 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동차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허인남 대표님, 정말 현대차 쪽에 이런 대규모 선제 투자 이런 부분들이 추후 관세 그 충격 여파를 좀
완화시킬 수 있다,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우선 이제 그 김진 대표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제 그 상호 관세에 따른 이제 가중 적용은 이제 제외됐다라는 점은 우선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사 이익으로까지도 좀 호재로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그룹의 수익성도 이제 단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겠는데,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현대차그룹은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발표를 이제 했습니다. 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추세 문제인데 3월 초 이제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그 투자 발표를 시작했을 때 좀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그 반등한 부분들을 모두 훼손하는, 다시 한번 차트가 내려오는 모습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고 좀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하단 지지력은 확보하고 있겠으나 아직은 좀 시장 주도 섹터로 올라올 만한 좀 모멘텀이라든가 탄력성은 좀 역부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좀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피의 하단 지지력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모으는 관점은 좀 유효하나, 좀 단기 기준 매매 기준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동차에 이어서 또 하나의 주력 수출 품목이죠. 반도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호 관세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다만 품목 관세 지정 가능성의 칩스법 보조금 재협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또 여기도 상당합니다. 김영구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품목관세 부과 가능성 때문에 이번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굉장히 출렁거렸는데요. 칩스법 폐지, 또 보조금 무효될까,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전전긍긍은 하는데, 사실상 쉽게 뭐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아닌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히려 이런 어수선한 구간이 주가가 싸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시점이 여러분들에게 매수할 수 있는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판단이 되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직생 효과는 어느 정도 끝나서 제가 92,000원 선 전후는 매도를 한번 하고 다른 쪽으로 좀 보자 그랬는데, 그 다른 쪽이 바로 오늘 많이 떨어졌던 SK 하이닉스 쪽인데, SK 하이닉스 쪽은 오히려 싼 가격, 18만 원 선이나 이렇게 싼 가격이 들어오면 조금씩 그 줍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아, 네네. 겁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고, 대한민국 1등주는 뭐 이런 시점에서 사 모아야 되는 게 정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진 대표께서는 삼성전자 전략 네. 뭐 지금도 과거와 변함이 없으신지 짧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네. 큰 변화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네. 그냥 귀 꼭 막고 그냥 줍줍하시면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뭐 칩스법이든 뭐 보조금 재협상이든 뭐 품목별 관세든 아니면은 뭐 1분기 실적이라든지 악재 호재 상관없이 그냥 지금은 귀 막고 PBR 1 이하에서는 무조건 줍줍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은 저점 매수 구간, 그리고 저점 매수 이후에는 HBM3E에 대한 엔비디아의 그 퀄테스트 통과 전까지는 PBR 1.2 수준인 7만 원 전후까지는 반복 매매 관점을 가져주시면 되겠고, 퀄테스트 통과를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7만 원에서 8만 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높여서 재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략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관세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영역들, 그 섹터들을 좀 볼까 합니다. 지금 본다면 먼저 제약 바이오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상호 관세에서 의약품이 일단 제외됐습니다. 자, 이건 뭐 분명 업황에는 호재인 뉴스인데 허인남 대표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지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상호 관세 내용, 즉 섹터 자체로는 이제 호재일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좀 그 체크할 부분, 좀 조심할 부분은 제약 바이오는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기술주입니다. 즉 금리에 민감한 섹터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상호 관세 발표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가 우려가 되면 이제 미 연준도 그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들을 보일 겁니다. 지금 최근 파월 연준 의장도 좀 신중론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기 효과 정책 프리미엄으로 한번 반등은 줄 수 있겠으나, 이렇게 좀 그 인플레 우려가 계속 지속된다면 제약 바이오도 추세적으로는 지속성을 보이기가 힘들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라든가 추가 금리 인하의 시그널이 보이면 제약 바이오가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좀 모멘텀을 확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제약 바이오처럼 관세에서 좀 자유로운 쪽으로 이야기되는 게 방산, 조선 쪽.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조정을 겪기도 했고요.
이와 함께 지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지 부분이 궁금한데, 자, 이동우 대표께 좀 여쭤볼까요? 이쪽에 대해서는 조선 방산 뭐 의견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뭐 일단은 현재까지와 이제 올해까지의 현 실적 경고함으로는 뭐 조선 방산을 이길 뭐 업종은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조선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겹치면서 한국의 협업 요청을 지금 한 상태고요. 기존의 26년 수주 잔고까지 피크아웃 우려를 이제 씻을 미 해군의 MRO 사업 수주가 있었고, 그다음에 LNG 프로젝트 참여 계획까지 포함이 되면 최소 2028년까지는 실적 증가와 함께 추가 상승이 용이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방산 쪽은 피크아웃 우려를 2월 말부터 조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방산 쪽도 좋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적 면에서 좋은 건 뭐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최근 잡음이 될 만한 얘기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한국은 이제 미국과의 무역 수입과 이제 절충 교역에 힘입어서 세계 10대 무기 수출 국가로 이제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국가별로는 이제 무역 장벽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의 절충 무역 교역을 비관세 장벽 리스크에 처음으로 좀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기술 이전이 부당하다는 얘기로 이제 뭐 상호 간 사이를 매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열어두게 되면서 방산에 대한 불안감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호실적이 나와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부담감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업종에 대한 분석과 또 전망,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항상 자신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